한국 오프월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끼 인사드립니다. 요즘 영상 찍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자주 못 올려드리는데 일주일에 최소 1개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이제 PPT 자료 만드는 시간을 좀 생략하고 영상으로만 올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한 분이 요청한 내용인데 한국 오프월덤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돼서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저번에 뽀뿔 강의 영상 보고 연락 오셨던 분이 영상에서는 뽀뿔 운영하는 걸 추천 안 한다고 했는데 뽀뿔 운영법 말고 뽀뿔 운영 안 하는 법을 질문해 오셨어요. 솔직히 저도 뽀뿔 운영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제는 뽀뿔 운영법 2탄, 뽀뿔 운영 안하기입니다. 한국 오프월덤에서 워낙 뽀뿔을 좋아하다 보니 이왕 플레이 할 거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뽀뿔 운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이 좋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금액만 내고 플랍을 싸게 볼 수 있을 때만 참여를 하고 거의 참여를 안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플러시 메이드를 만들러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플러시를 맞추러 들어가는 기대 비용이 플러시를 맞췄을 때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보고 칩이 녹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게 안 떠서 틸트 오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 오프월덤은 블라인드 금액에 비해 오픈 레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빅스텝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2호텐 게임에서 내 칩이 200 정도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200BB가 있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보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오픈 레이즈가 빅블라인드의 10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3배, 4배씩 나오면 거의 한 번에 내가 가진 칩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칩이 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뽀뿔 운영을 포기하는 게 한국 오프월덤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외국에서 200BB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4배까지 나와도 칩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픈 레이즈가 2.5BB에서 3BB 정도 나오고 3배시 이제 9BB에서 10BB 거기에 이제 4배시 나와도 30BB 미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픈 레이즈가 10만원이면 3배시 거의 한 40 정도 나오고 거기에 4배시 40에 100더 140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텐 스릿이나 AX 스릿 이런 카드로 뽀뿔 운영을 하려고 오픈 레이즈 콜을 받으면 플랍에 뽀뿔이 맞아도 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뽀뿔이 마르면서 칩도 그만큼 마르게 됩니다. 오픈 레이즈 콜을 받고 플랍을 보면 그래도 낫지 다른 집에서 3배시 나오면 이 오픈 레이즈 콜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포기하기 아까워서 폴드 못하고 플랍에 제발 한방 플러시 내라 하면서 플랍을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녹아 죽는 칩이 상당히 크고 그게 5번, 10번이 되면 거의 100BB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디카드로 플랍을 보러 10번만 참여해도 5만원이 오픈 레이즈면 그게 50이 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10번만 있을까요? 이 수십 번 넘게 수디카드가 들어올 텐데 이것만 플레이 안하고 아껴도 승률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안하냐? 간단합니다. 모든 수디카드는 프리플랍에 폴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플레이를 했다면 어느정도 칩이 녹는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6 수디카드가 들어왔는데 앞에서 오픈 레이즈가 없으면 빅블라인드 금액만 콜하고 오픈 레이즈가 8만원 정도 나오면 폴드 하면서 8만원을 생각해두고 다음 판에는 5만원 또 다음 판에는 7만원 이런 식으로 내가 플레이 안에서 세이브한 칩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이 쌓이는지 나중에 와 하실 겁니다. 이건 프리플랍에 쌓이는 것만 계산해도 많은 칩이 쌓이게 되는데 플랍을 봤을 때
이 뽀플 사연이 걸리고 안 떴을 때 녹는 칩을 더 계산해보면 그 금액은 훨씬 크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하는 핸드는 뭐냐? 10 이상의 카드 2장이 3D 카드일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내가 좋은 핸드를 가졌기 때문에 프리플랍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때고, 탑페어를 맞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나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을 때 컴뱃을 이어나갈 수 있고, 내가 승리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플러시 메이드만 바라보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연이 생겨도 나한테 유리한 카드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탑페어를 맞아도 키커가 좋고, 보드에 투톤이 떨어져서 내가 높은 카드 2장을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러시 메이드를 맞추기 위해 들어오는 핸디도 없을 테고, 보드에 안 맞아도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컴뱃을 해서 상대를 폴드 시킬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까 예를 들은 에이스6 수디 카드로 프리플랍에 5에서 10만원 정도 베팅에 콜을 해서 플랍을 봤는데, 탑페어가 맞아도 키커가 낮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6이 맞아도 일단 하나 맞아서 턴까지는 봐야 되고, 예를 들어 5, 7, 8이 떨어지면 양차라서 죽기 힘들고, 줄을 만들어도 다른 윗줄이 있을 수 있고, 뽀플이 돼도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컴뱃을 하면 레이즈 하기도 뭐하고, 콜을 하면 턴에 메이드가 안되면 상대가 어떤 핸디로 콜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턴 배팅은 좀 세게 나올 텐데, 콜을 받으면 뽀플인 거 너무 티나고, 그렇다고 레이즈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폴드 하자니 아깝고, 힘들게 콜 받아서 이 리버에 플러시를 맞춰도 상대가 나를 뽀플로 리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게 플러시 맞고도 칩은 많이 못 먹고,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보면 하루에 수십 번을 반복하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모로 불리하게 싸우는 거라서 내가 유리한 싸움을 해도 이게 이길까 말까인데, 불리한 싸움을 이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오프홀덤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뽀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큰 칩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리플랍에서 내가 베팅을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플랍을 봤는데, 내가 탑페어를 맞았고 보드는 투톤 보드일 때 이 프리플랍 베팅을 플랍 베팅을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이 상대가 셋이거나 투페어면 이 보드에 투톤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레이즈가 나올 겁니다. 나를 뽀플로 리딩할 수도 있고, 이 뽀플이 무서워서 거의 90% 이상은 레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폴드 하면 되고, 레이즈 없이 콜이 나오면 상대를 뽀플로 리딩하고 턴리버 배팅을 이어나갑니다. 프리플랍에서 3벳 없이 플랍을 3명에서 4명 정도 플랍을 봤는데, 이 플랍 배팅을 세게 하면 보통 원표로는 콜을 주기 힘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셋이나 투페어는 레이즈를 할 테고, 콜을 주는 핸디는 거의 뽀플로 생각해도 됩니다. 턴이나 리버에 플러시가 메이드 되는 카드가 떨어지면 책을 주면 되고, 상대가 배팅하면 폴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칩도 많이 상하지 않고, 플러시가 안 됐을 때는 상대 칩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탑페어를 맞거나 보드가 잘 맞으면 뽀플만 콜을 받을 수 있게끔 플랍부터 세게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액션만 봐도 이게 뽀플로 콜을 받는지 다른 걸로 콜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플랍 배팅에 아무 고민 없이 콜을 받으면 이 뽀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배팅 한 집 핸드를 리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안하고 콜을 주고, 같이 탑페어를 맞은 핸디들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콜을 주는데, 이 고민하는 게 고민하는 게 내 카드를 리딩하는 겁니다. 같이 탑페어를 맞았나, 아니면 뽀플인가, 투페어인가, 턴까지만 볼까 등등 이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 받는 액션만 봐도 이 뽀플로 콜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이용하면 내 칩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뽀플을 운영 안 하는 걸
진짜 속눈새 치고 한번 해보시면 아 정말 칩이 안 녹네. 이때까지 게임이 잘 안 풀리거나 카드가 잘 안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녹아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수디카드 하나만 운영 안 하니까 칩이 녹질 않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습관을 만들면 승률을 급상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뽀뿔 운영법 2탄 뽀뿔 운영 안하기 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동전방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저는 동전방 추천은 안 하는데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 대비 2호템이 부담이 되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레이즈 하거나 콜을 할 때 순간순간 부담이 되면 절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워낙 심리적 요소가 큰 게임이라서 자신에게 맞는 게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드 관리와 나에게 맞는 게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